큰 흐름에서는 성장한다. 그리고 모든 난간을 뚫고 돌파한다. 기노업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담담하게. 조정이라는 것은 추가 네. 수익의 기회구나.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벌가, 정부,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가계에 도움되는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소장님 바쁘신데 감사드리고 원래 그 소장님께서 그 과열 시기에는 출연을 안 하신다고 하다가 이제 사실 오늘 갑자기 저는 2차전지 ETF가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상한가. 아, 예.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방송에서도 안 좋을 때 출연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빨리 선대인 소장님 모셔야겠다 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뭐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전이었나? 그래서 뭐 마침 연락이 오셔서 저는 또 조정 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는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때가 이게 큰 흐름에서 보자면 매수의 기회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흥분할 때는 제가 뭐 안 그래도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또 막 부추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좀 나오는 걸 꺼리는 편이고 오히려 조정기 때는 많은 분들이 또 겁먹고 또는 뭐 공매도 이런 데 털리고 뭐 이럴까봐 사실 그럴 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출연에 응하고 그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응달책방도 그러려고 한 건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올 들어서 가장 시장이 흥분한 날 나오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ETF가 거의 이렇게 상한가 28%, 27% 오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오늘 장을 보니까 야 저도 놀란 게 LG엔솔이 뭐 그 시총 100조가 넘는 게 20몇 프로가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양 뭐 이런 기본적으로 20조, 30조 막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버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무더기로 간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뭐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걸 이제 뭐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에 뭐 그냥 운 좋게 또는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꾸로 보면 그동안 공매도에 의해서 얼마나 시장이 억눌려 있었으면 인위적으로 이게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는 그 소식만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냐 그것도 뭐 되게 뭐 흔히 말하는 테마주의 잡주도 아니고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의 뭐 시총 상위권을 다투는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거꾸로 얼마나 그동안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왜곡돼 있었냐 그리고 인위적으로 억눌려져 있었냐 이걸 저는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많은 그 대규모 자금 세력들이 이번 그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볼 때 정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구나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 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조정기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매수기회다.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이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기일수록 그 조정이 계속될 것 같은 온갖 노이즈들이 쏟아집니다. 뭐 각종 매크로 흐름상으로도 이런저런 노이즈가 쏟아지고 또 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조정 받으면서는 뭐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좀 일부 늦춘다거나 또는
약간 이제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또 그걸 긍정적인 어떤 소식, 신호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그런 것들만 부정적으로 축복돼서 그 시장에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고 해서 뭐 어떤 기복도 없이 뭐 일시적인 지연이나 또는 일시적인 후퇴가 없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늘 노이즈들이 있고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조정이나 후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게 성장하게 돼 있는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걸 사실은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2차전지 섹터가 못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좀 시기가 당겨졌고 그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그 계기가 마련된 측면이 있지만 2차전지 섹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 성장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그 좀 너무 쉽게 뭐 주식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조정기를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넘겨서 모든 조정장을 또 너무 쉽게 앞으로 또 대하게 될까봐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투자든 인생이든 늘 세옹지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뭐 조정받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주식 계좌가 계속 날아갈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네, 그럴 때가 사실은 그 새로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당장은 오늘 뭐 주가가 이 방송을 뭐 녹화하는 이날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이게 또 한없이 갈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긴 호흡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좋은 기업들을 믿고 그 기업들이 언제든지 큰 흐름에서는 성장한다. 그리고 모든 난간을 뚫고 돌파한다. 그런 믿음 정도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담담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진짜 저는 이번에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소장님도 진짜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요? 네, 에코프로가 4자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소장님께서 되게 굳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사실 뭐 에코프로를 투자 안 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에코프로 BM은 투자하는데 에코프로를 또 직접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으면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얼마만큼 공부가 돼 있다면 그런 거를 새삼 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 노이즈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늘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투자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거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뭐 빠르신 분들은 뭐 20대 30대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40대 넘어서 시작한 거니까 40대 들어서 시작한 거니까 늦깎이죠. 그런데 물론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분야의 경제 분석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자산시장의 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자산시장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뭐 한편으로는 제가 성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게 어떤 분석에 있어서 틀린 경험들을 이렇게 반복해 보면서 뭐 쌓아놓은 나름의 이제 그 실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좋은 미천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투자자로서 정말 저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투자자로서 저를 진짜 성숙하게 해준 단 하나의 계기가 있다 그러면 저는 3년 전에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폭락 그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시장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의 올바른 접근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됐고 그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될 거야 좀 이론적으로 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 폭락의 이 조정의 심연에 빠져서 풀 베팅 상태에서 정말 멀쩡한 종목이 오늘은 사실 그 공매도 금지하니까 막 상한가가 그 시총 무거운 종목들도 상한가가 막 속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개잡주도 아닌 흔히 말하는 개잡주도 아닌 종목들이 눈앞에서 그냥 막 하루 만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몇 종목들이 그렇게 가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날은. 제가 요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정말 저도 이제 그런 완전히 풀베팅 상태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단 하루 만에 폭락하는 건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울었어요. 정말요? 소장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코로나 폭락을 경험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상황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기회다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 폭락의 바닥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는 심지어 무슨 책을 쓸 계획이 없었는데 책 쓰겠다고 하면서 출판사에서 선인세까지 받아서 넣고 저희 어머니한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는데 시골 어머님이 갖고 소유로 돼 있는 그 포도가 수원에 그 담보대출까지 빌려서 와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요. 네. 멀쩡하고 너무 좋은 기업들이 그냥 고점에서 60% 70%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때의 바닥에서 진짜 수렁에서 기어 올라와서 그 해 끝날 무렵에는 코로나 폭락의 바닥거래에서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수익이 났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죠.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추가 수익의 기회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웅달책방에서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가 운영하는 이제 선대인 TV나 또는 일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식 투자의 엄청난 잠재력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때 많이 배운 거죠. 이게 빠진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예를 들면 주식으로는 아무리 손실이 나도 마이너스 90% 이상 손실 나기 힘들고 상폐당하지 않는 한 보통은 최악의 경우라도 60, 70%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빠지지만 주식은 위로는 5배, 10배, 20배도 오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심지어는 100배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것이고 또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던 게 5,000원으로 떨어지면 이건 손실률은 50%이지만 5,000원에서 다시 팍팍 긁어 모아서 그때 사면 이게 다시 10,000원으로 회복할 때는 이거는 수익률이 100%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과 수익의 비대칭 현상.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 너무 이제 절절하게 느낀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때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폭락의 바닥에서 진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렇게 기어 올라오니까 그 해 말에는 정말 굉장히 큰 수익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대로 지금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건 진짜 영어로 표현하면 bliss in disguise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사성으로 이야기하면 세옹지마. 그러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또 좋은 것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도 결국은 투자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즉 좋은 기업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가능하면 싸게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그렇게 매수한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손실 나기보다는 수익 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견디는 힘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서 그 좋은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불변응만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상 온갖 변화를 이겨낸다. 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제가 노이즈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매크로 시황을 관련한 온갖 뭐 노이즈들이 있고, 네. 또 2차 전지 산업 같으면 이걸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한 게 뻔한데도 온갖 노이즈들이 늘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주식 투자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그 변화들을 그러면 다 쫓아가면서 투자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뭐 잘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그리고 그의 동료 찰리 먼거 또는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또 필립 피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불변응만변이에요.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마라. 온갖 이런저런 뭐 시향 방송 멀리하고 뭐 끝도 없는 불안감 조장하는 그런 이렇게 미디어의 그런 노이즈들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노이즈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 그 좋은 기업은 뭐 심지어는 금융 폭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코로나 폭락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어떤 그 이런저런 뭐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들을 다 이겨내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폭락에서 얻었던 교훈, 그걸 좀 미약하나마 사실은 그때 비하면 뭐 이런 조정기는 저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그 비중을 실어서 특히나 또 뒤늦게 흥분해서 고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하여튼 조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그런 교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그 조정기에 살아남고 버티려면 결국은 그리고 그 조정기에도 이른바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심정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버티게 해줄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해서 반대 매매 당하고 그런다면 그거야 쫄려서 투자할 수 있겠어요? 조정기 때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이번에 빚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뭐 주가가 많이 급락할 때 스스로 이렇게 반대 매매 당해서 손실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불필요한 추가적인 변동성을 불러서 다른 건전한 투자자들까지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만 지키신다면 조정기는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 수익의 기회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숨겨진 축복이다라고 하셨나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조정기에 특히 또 노이즈가 많은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구조적 성장주,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오히려 그 숨겨진 축복을 누리면서 가라.